네, 안녕하세요. 설영입니다. 이제 벌써 주말이 되었습니다. 많이 이제 리뷰가 나왔겠지만 이제 9월 20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에 FOMC 회의가 시작이 되었고,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5.5%로 이렇게 동결함으로써 파월은 사실 앞으로 사실 연착륙으로 가는 길이 정말 좁은 길이라고, narrow to go라고 말하면서 결국 경기가 좀 심하게 부러져야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라는 의도를 이제 은연중에 드러낸 것 같아요. 금리 인하의 시기를 궁금해하는 시장에서는 노랜딩이나 연착륙을 이제 굉장히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로 봤지만 연준은 그렇지 않다라고, 파월은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경착륙이 조금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가를 잡아가기에는 나중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경기가 박살나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점도표에서는 현재 기준금리 5.5%보다 높은 5.6%의 점이 많이 쳐져 있는 것으로 올해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더 할 수도 있다고, 19명의 위원들 중에서 9명의 사람들이 점을 찍었고, 심지어는 6.2에도 찍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점도표에 찍는 점들이 앞으로 금리를 무조건 올리거나 내린다라는 결정하는 투표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둔화된다는 어떤 지표가 계속 나온다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지만,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공포 그 자체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이렇게 올리다가 이제 하이어 포 롱거라고 하는 체제로 계속 2024년에는 쭉 간다는 것이죠. 우선 이제 페드의 성명서 프로젝션을 좀 보면은 6월에 예측했던 프로젝션 때보다 변경된 부분이 좀 있는데, 6월에 발표했었던 예측치에서는 미국 경제가 이제 2023년 기준으로 GDP가 1.0인데 사실 2.1로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고, 6월에 채권금리를 지금과 비교를 해봤을 때 6월 예측치에서 벗어난 GDP나 실업률이나 지금 3.8로 나온 실업률이나 PC도 이제 상향 조정이 되었다고 하면 채권금리가 확 올라가는 모습은 합리적이기도 하다는 거죠. 미국 경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거나 올해 중간값으로 올해 23년 GDP는 명목상으로 1%였지만 2.1%로 실질 GDP가 엄청 올라갔고, 24년에도 6월보다 높였죠. 1.1에서 1.5로 올렸습니다. 실업률을 보면은 23년도 실업률이 4.1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3.8로 더 낮게 나오고, 내년에는 4.5이지만 4.1%로 실질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물가지표는 사실 PC 기준으로 이제 올해 내년이 전반적으로 얼추 연준의 예측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6월 예측치가 프로젝션이 3.2에서 3.3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벗어난 수치는 아니죠. 오히려 근데 코어에서는 프로젝션보다 낮게 나왔어요. 3.7로 낮게 나왔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채권 금리가 4.5%까지 쭉 밀고 올라갈 만한지 아직도 의아하긴 합니다. 솔직히 성명서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물가 타겟치를 2%로 맞추고 정책을 이어갈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예전에 이제 그린스펀 때부터 이제 옐런까지, 파월까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잖아요. 솔직히 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 다들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보다 높아져 있을 거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기자회견 때마다 물어보는데, 이번 파월이 좀 어물쩡거리면서 중립금리가 솔직히 좀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 더 올라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사점에서 그 점을 엄청 꼬집어내면서, 시장은 그냥 기존의 중립금리 플러스 텀프리엄을 적용해서 빌그로스가 말한 10년물 적정금리가 4.5%라고 보는 것까지 그냥 쭉 밀고 올라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이 2.38이고 실질금리가 1.9 정도로 나오고, 텀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0.294인데 10년물 기준으로 사실 이걸 다 더했을 4.5는 나오진 않지만, 앞으로 4.5%까지 좀 과하게 올라갔다고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확실히 채권 선물 시장도 선반영이기 때문에 지금은 4.5지만 앞으로 나오는 물가지표나 어떤 항상 데이터를 의존하는 페드를 생각해 보면은 그에 따라 금리가 조정을 좀 받거나 4.5%에 안착을 하거나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솔직히 기술적으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하는지는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다른 유튜버분들 말을 빌리면 4.5%를 한 번에 더 뚫고 올라갈 수는 없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4.3%를 넘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조정을 받을 어떤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되기보다는 그냥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차트에서 기술적으로 바라보는 게 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항상 그 자리에서 말하는 화법이 명확하게 말하기보다 뭉뚱그려서 말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착륙에 대해서는 내로투고 정말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착륙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꺼졌고,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함과 동시에 계속 유지 기간이 길어지는 하이어 폴 롱거,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세게 올 거라고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파월의 의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침체가 진짜 세게 와야지 물가가 잡힌다 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옵션이 아니라 그냥 필수로 가야만 한다는 그런 길로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항상 느끼는 바지만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파월이.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역대급으로 세게 왔고, 그동안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말을 계속 하다가 이번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 지표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침체가 온다는 말을 돌려 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에 대한 큰 흐름에서는 이미 투자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걸 매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근데 당장은 아니고요. 앞으로 경착륙이나 뭐 연착륙이나 뭐 경기가 하강하는 구간이 왔을 때 또 연준 또 금리 인하하겠죠. 이 시점에 파는 게 맞다고 봐요.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또 돈을 풀면서 부양을 하겠죠.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풀리게 되겠고, 이번에 1년의 단기적이긴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는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많이 봐도 깨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제 미국의 채권을 많이 이제 싼 가격에 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년까지의 연준 프로젝션을 좀 봤을 때 GDP나 물가지표나 실업률을 생각해보면 명목상으로 정해놓은 수치까지 어떻게 보면 내려올까 싶기도 하지만, 당분간 파월이 물가를 무조건 조지겠다, 잡겠다라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가 유지되더라도 당분간은 평단을 좀 낮추면서 탈출 기회를 엿보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앞으로 미국 채권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음에 양적 완화 시기에는 원자재나 어떤 금은 가격의 어떤 가격이 이제 기존 가격 평단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JP모건에서 다이먼 회장이 말했듯 앞으로 고금리가 유지되는 것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물가가 장기적으로 잡힐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뭔가 터져서 잡힐 거라는 생각이죠. 미국 채권에 대한 장기적 투자는 의미가 많이 상실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채권을 매도하는 시점은 금리 인하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예측이 굉장히 무의미해요. 10년물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내려올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려와도 뭐 3점대까지는 내려오긴 하겠지만, 하여간 금리 인하를 시도할 때쯤이면 주식은 말도 안 되게 빠져 있겠죠.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게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인내하는 게 좀 답이라고 보여져요. 우선 20일 기준으로 BOJ에서 또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이제 마이너스 0.1이고요. 우선 시장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매파적으로 나오면 어떨까 이렇게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채권은 계속 매입을 해준다고 발표를 했고, 우선 기준점이 0.5%를 내외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동성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계속 일드 커브 컨트롤을 진행할 거고, 물가 상승은 CPI 기준으로 뭐 2% 정도 위로 유지를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물가는 근원을 기준으로 3.3%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물가가 더 올라간다면 긴축을 하겠다는 것인데, 뭐 지켜봐야겠죠. 어쨌거나 YCC는 계속 유지한다고 지금 이제 N달러가 188엔을 돌파하고 있는데, 일본은 미국의 긴축과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한 번 더 참아줌으로써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미국은 10년물이 4.5%를 돌파했고, 이번에 발표한 통화정책은 다행히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했으면 진짜 채권 금리가 5%까지도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10년물 기준으로 사실 3%가 급등하면서 12bp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포 그 자체로 다가올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는 빌 그로스가 말했던 것처럼 4.5%까지도 올라갈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진짜 짜증나고 속이 쓰립니다. 설마 빌 에크먼처럼 30년물이 5.5%까지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사실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잦아들고 있는 추세에 확실히 유가의 영향이, 노이즈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4.0%로 YOY 기준으로 월 대비로는 0.4% 올라갔어요.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범이 역시 에너지 휘발유였습니다. 그렇게 각국의 물가는 국제 유가에 확실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북미 지역을 대표하는 캐나다의 물가가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선 거라면, 미국의 향후 나오는 지표들은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기보다 좀 올라간다는 큰 흐름이 있죠. 캐나다의 원자재 지수를 보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폭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강하지만 감소폭을 줄이면 플러스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 원자재 쪽에서의 가격은 올라가는 추세라는 것이고,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유럽과 영국은 CPI가 좀 빠졌어요. 이렇게 빠진 모습이고,
화요일에는 이제 유로존의 물가가 발표되면서 근원이 5.3%였는데 전년 대비와 같지만 헤드라인은 5.2%로 낮아진 모습입니다.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히 유로존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봐야 할 것 같고, 지난번에 유로존이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겠다라는 공식적인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게 영국은 이번에 미국에 좀 간을 보다가 5.25%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제 10년물 금리가 5%를 가던 말던 진짜 예측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어요. 경제지표가 좀 지겹긴 한데 우선 이번 주에 나온 지표들이 좀 중요한 게 많아서 보면, 우선 미국에서는 주택착공 건수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열로 좀 뜯어봐도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로 보여지고요. 역시 높은 모기지 금리가 수요에 영향을 미치면서 앞으로 신규로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는 감소하고, 그렇게 모기지 금리가 계속 높아져 있는 한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건축 건수는 이제 빌딩 퍼밋은 올라갔고 확실히 집을 포함한 다른 건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와는 별개로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시작하는 건축 사업들은 정부 주도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냥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규나 4주나 6개월 이상 모두 낮아지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제 초과저축이 떨어지면서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돈을 벌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 이제 도래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을 좀 확신하는 이유가 점점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S&P에서 어제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비스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점점 50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시계열로 봐도 점점 좀 하향하는 추세다. 여기서 좀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내려가는 추세로 서비스 쪽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특히 미국은 50 이상을 잘 버티고 있었는데 아직은 이제 진짜 서비스 쪽의 수요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웬만하면 50 이상을 계속 있다가 50 밑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페드가 말하는 PC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구성 요소인 서비스 쪽에 수요가 낮아지면 물가가 낮아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표가 또 발표가 됐는데 10개 항목을 넣고 가중치를 두어서 내는 지수이죠. 이것도 어느덧 1년 기간 동안 계속 이제 마이너스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컨퍼런스 보드가 마이너스가 월 대비로 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반기 S&P 500 지수가 계속 올라왔었고 하반기에는 주가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주택 착공 건수나 이번에 발표된 이제 필라델피아의 여는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확 떨어졌습니다. 7월에 살짝 반등을 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한 줄 알고 좀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었다고 좀 보고 있고, 또 신규 주문도 마이너스 폭이 커져버린 상태에서 제조업 반등이 찐 반등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컨퍼런스 보드는 선행 지표는 더 이제 점점 더 유의미하게 조금 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채권 금리가 폭등하면서 투매가 진짜 과도하게 벌어졌는데 정말 짜증나긴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근데 계속 우울해봐야 마이너스가 메꿔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파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그냥 돈 갖다 바치는 꼴이 되니까 잘 버텨보자고요. 오늘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만들었고, 어쨌거나 긴 기간의 긴 호흡으로 경착륙이 왔을 때 채권은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그나마 좀 안전 자산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